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실시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권 침해 여부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속은 한국 정부의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어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강조해온 한국 사회에서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본국으로 송환된 일부 한국인 노동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되었으며 곰팡이가 핀 침대와 통역 부재, 70명 이상이 함께 수용된 과밀 공간 등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주와 협력해 불법 체포 또는 부당한 처우가 확인될 경우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식 문제 제기를 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의 약 60%가 이번 단속을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미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실망감을 표출해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10억 달러어치를 새로 매입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이후 첫 공개시장 거래로 머스크가 여전히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테슬라 이사회는 향후 10년간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스톡 옵션을 머스크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보상안을 주주들에게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 특히 로봇 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기업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과도하다는 논란과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그의 리더십과 테슬라의 장기 성장성에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네덜란드 전투기가 러시아 드론 여러 대를 폴란드 깊숙이 침입한 후 격추했으며 이는 나토 영공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입니다.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이를 대규모 도발이라고 규정했고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테는 동맹의 영토를 완전히 방어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격추된 드론은 러시아의 정찰용 또는 기만용 게르벨라 모델로 보이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때문이 아니라 나토 방공망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폴란드는 주요 공항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나토 자산이 출동했으며 동시에 진행 중인 폴란드 군사훈련 속에서 경계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를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나토는 이를 모스크바의 의도적이고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사우스로운에서 UFC 경기를 개최하도록 승인하며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전례 없는 역사적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불꽃놀이와 레이저쇼, 대형 스크린을 포함해 수천 명의 관중이 함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UFC 지지자로서 젊은 세대와 스포츠 팬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발휘하며 정치적 지지 기반을 더욱 폭넓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은 백악관을 단순한 정치 공간을 넘어 문화, 스포츠 행사까지 포용하는 상징적 무대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창적 비전과 미국을 세계적 이벤트의 중심지로 부각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보건부는 자폐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 중 타일레놀 사용과 엽산 결핍이 자폐증과 연관될 수 있다는 중요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이는 의료계와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자폐 증상의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엽산 유도체를 치료 가능성으로 제시하며 수많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해온 미국의 자폐증 증가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약속과 긴밀히 맞닿아 있어 행정부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행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자폐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리더십과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의 궁극적 목표인 인공지능 일반 AGI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사적 우위와 과학적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AGI보다는 실용적이고 저비용의 AI 응용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교육, 농업, 공장 자동화 등 현실적인 분야의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84억 달러 투자 펀드와 지방정부 AI 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에서 선두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AI 응용 측면에서는 중국의 신속한 실행력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GI 개발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의 실용적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AI 경쟁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25년간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장수 산업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피터 틸, 샘 올트만, 유리 밀너, 마크 안드레슨 등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세포 노화 역전, 노화 관련 질병 치료, 건강 연장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일부 기업은 수십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엘토스 랩스는 세포 재프로그래밍 기술 개발에 30억 달러를 모았고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는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개인적 경험, 건강 연장 목표, 과학적 호기심 등 다양한 이유로 장수 산업에 참여하며 이와 함께 유명 인사와 과학자들도 분야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수 산업 절반에 걸쳐 평균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비영리 기관이 약 125억 달러를 모금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이민 단속 중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의 석방에 합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내 귀국 주차할 예정이나 출국 방식이 자발적 출국인지 강제 추방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단속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으로 총 475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약 300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LG는 미국 출장 중단과 직원 귀국을 지시했고 현대차도 미국 출장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미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커진 가운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재발 방지 및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자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와 내부 반발로 인해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본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에 부과되던 고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합의를 어렵게 성사시켰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산 쌀, 대두, 항공기, 무기 구매를 확대하고 반도체와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 약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상실했으며 신흥 극우 성향 정당 등에게 표를 잃으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기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관리, 인플레이션 대응, 그리고 장기간 침체된 일본 경제 회복이라는 복잡하고도 중대한 과제들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가 아닌 전용 방탄 열차를 이용해 20시간 넘는 긴 여정을 택했습니다. 출발 전 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생산시설과 핵 탑재 단거리 미사일을 점검하며 북한의 첨단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이 열차를 이용한 이유는 노후한 개인 전용기가 안정성과 신뢰성에서 부족하고 장거리 비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열차는 방탄, 폭발 저항 기능, 위성통신, 의료시설, 회의실 등으로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으며 김정은 일가의 권력 상징이자 북한 선전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방중을 통해 김정은은 시진핑, 푸틴과 나란히 서며 핵 보유국 지도자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에 딸을 동행시켜 후계자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딸의 이름과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북한 매체는 단순히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2022년 첫 공개 석상 이후 미사일 발사, 군사 퍼레이드, 위성 발사 등 주요 군사 행사에 꾸준히 동행해왔습니다. 북한 내외에서 딸의 등장은 김정은 체제의 후계 구도를 정상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되며 동시에 김정은의 이미지를 인간적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아직 후계자로 공식 지명되기엔 너무 어리지만 장래에 북한 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베이징 방문에서 김정은은 시진핑과 푸틴 등 국제 지도자들과 함께 서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과시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 세 정상은 베이징에서 열병식을 함께 참관하며 권력 장기 집권과 장수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푸틴은 장기 이식 등 의학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고 시진핑은 미래에는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전망을 언급하며 장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세 정상은 모두 후계 구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각각 72세로 장기 집권 체제를 공고히 했으며 김정은은 41세로 상대적으로 젊지만 건강 문제와 후계 준비, 딸을 내세우는 조짐 등이 주목됩니다. 이들의 권력 지속 가능성과 장수 논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외교 안보 및 전략적 대응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르슐라 본 더 레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 무역, 우크라이나, 중국 문제 등에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언어 방식을 처용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EU의 가치를 미국에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일정 부분 성과를 보여 트럼프가 최근 회담에서 그녀를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체결된 무역 협정은 유럽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그녀가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데어 라이엔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유럽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처음으로 자체 무장 법 집행 요원을 양성하여 이민 신청 사기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체포할 권한을 갖게 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개혁 정책의 연장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이민 위반이나 형사 범죄 혐의로 체포할 수 있어 USCIS가 단순 행정 업무를 넘어 국민 안전과 법치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인터뷰 장소에서의 체포 가능성이 합법적 신청자들에게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국장 조 에들로는 이번 조치가 사기 신청을 억제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정상적이고 성실한 신청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반미적 견해를 가진 지원자 거부, 이웃 탐문 조사, 도덕성 기준 강화 등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안보와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20대 신입 인재들은 일반 취업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높은 연봉과 빠른 승진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일부는 단기간에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관련 경력 0에서 3년의 비관리직 근로자 기본급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약 12% 상승했으며 다른 기술 분야보다 훨씬 빠르게 관리직으로 진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와 스케일 AI 같은 선두 기업들은 졸업 직후 신입을 대거 채용하며 일부 신입 AI 인재들은 25세 이전에 연봉 1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 직후 AI 연구 경험이나 관련 인턴 경력을 가진 인재들은 기업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며 매우 높은 보상을 받고 신속하게 경력 사다리를 오르고 있습니다. AI 기술 능력과 활용 역량이 기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차별화되면서 젊은 AI 인재들의 시장 가치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